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위한 역사 산책 시간, 역사를 걷는 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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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역사를 걷는 밤의 진행자 MC 홍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네, 저희 이제 3시 이제 남았는데 와, 오늘이 지금 날짜가 6월 며칠입니까 지금? 24일이네요. 24일. 예, 네. 지금 벌써 3편째 뜨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독이 올랐습니다. 버는 거 없지만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녹음시 모이냐 2시간째거든요. 네. 자, 마지막 3교시 역사 시간 네. 힘차게 가겠습니다. 네. 자, 방송 소개 올리겠습니다. 역사를 걷는 밤 줄여서 무슨 밤이죠? 역겁밤입니다. 네, 역겁밤은 두서없이 이것저것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역사 이야기를 풀어놓는 가볍고 얕은 성내천 스타일. 성내천 혹시 아세요? 성내천 네.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성내동에 어디 있게요? 있는데 성내? 성내동에 있어요. 성내동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거기 성수 그쪽 아니야? 진짜 천이 많아 서울에. 성수보다 조금 더 동남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강동구랑 송파구 걸쳐 있거든요. 네. 네, 점점 얕아지고 있네요. 거기 좀 낮긴 해요, 많이. 네. 불광천에서 부담- 청계천에서 불광천으로. 청광천, 중랑천, 불광천, 성내천. 네. 네. 다음 어떤 천일지 여튼 그 얕은 스타일의 역사책 네. 채널이고요. 지식과 정보로 중요하지만 과거와 오늘 만난 역사 산책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단단히 잠깐 이제 또 스케줄에서 갔지만 네. 오늘이 저 빼고 다 이제 좀 우리 여자 게스트분들 오셔가지고 그러네요. 이번에는 아마 여성 좀 인물을 한번 모셔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역사를 배우실 때 사실 우리가 이 여학생들 실제로 역사를 배울 때 항상 불만이 있어요. 매년 남자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 중에 역사 여성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은 좀 멋있다, 좀 기억이 난다, 뭐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네.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생각이 나요. 일세. 네, 우리 그 지난번에 다뤘던 찰스 네. 황태자의 어머니. 네. 네. 그분 생각난다. 이세. 이세족. 이세. 네, 이세. 얼마 전에 이제 네. 별세하신. 네, 네. 네, 네. 어떤 점에서 혹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더 크라운이라는 영들을 보니까 네.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군주로서의 무게감이 있지만 네. 그런 거를 잘 이겨내고 또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떠오르는 좋은 역사 속 여성 인물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왕관의 무게가 특히 요즘처럼 어떤 군주정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끌어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정말 역할을 잘 해내신 분 같아요. 네. 네. 서양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막 네.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없고 그냥 네. 신사임당 정도. 신사 임당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그분이 그려진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성 조선시대 최초의. 근데 없으면 없어도 돼. 아니 저도 이거 수행 평가 아니야. 아니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네.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 진짜요? 그 그림 회화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 롤 네. 모델이에요? 조선시대 뭐 단편적인 걸로만 제가 보면 네. 그래도 그 시대 때 그림을 그렸다.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집안에 갇혀져 있는 여성의 그 한계 속에서도 네. 그림을 그려서 이름을 날렸고 네. 또 현모양처로 유명하기도 하고 음. 뭐 믿기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 다능하신 또 그쵸.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더 만개할 수 있었던 시대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좀 뭐랄까 흔히들 떠오르는 여성 인물들이 많지는 않을 수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제가 모셔볼 역사적인 여성 인물은 정말 이름만 대면 많이들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최근에 어떤 대표적인 OTT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러스 드라마라고 해서 약간 좀 독특한, 그러니까 팩션이라고 하잖아요. 픽션과 팩트 합쳐가지고 그런 식의 좀 드라마에서 좀 역사 왜곡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른바 요즘 문화 콘텐츠에서 많이 논란되는 이른바 블랙워싱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작품은 퀸 클레오파트라라는 다큐 드라마인데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클레오파트라와 그 주변인들을 좀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사실은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이집트 인물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집트가 이제 사실은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대륙도 인종적인 차이가 되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혈통은 그리스 계통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인으로 묘사한 게 맞지 않다는 반발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뭐 저기 여러 가지 평점들 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차갑습니다. 좋아요. 네. 뭐 보이콧 운동도 많고요. 이집트 정부에서는 지금 아예 그냥 이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근본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다큐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각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거는 그럼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은 뭔가 절세 가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미모를 좀 무기화해가지고 좀 권력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뭐 어떻게 생겼냐도 호기심은 자르지만 단순히 미모 하나만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좀 안 되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의 진또배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그 혼란스러운 어떤 난세에서 자칫 로마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뻔했던 삶을 간단하게 걸어볼 테니 네. 함께 산책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네.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네. 왜 이집트인데 웬 뜬금없이 그리스 얘기를 할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랑 그리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중해를 두고서 둘은 거의 마주보고 있는 사실은 네. 영토니까. 근데 사실 그래도 조금 이제 어떤 차이는 있을 텐데 이 그리스라는 뜬금없는 맥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을 한 명을 또 모셔봐야 됩니다. 네. 정말 세계사에 관심 없어도 이분의 이름만큼 우리가 알거든요.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 마케도니아의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동방 원정 떠났던 이제 인도까지 진출할 뻔했으나 젊은 나이에 사망했던 이른바 헬레니즘 제국을 세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어떤 군사들을 이끌고서 동방 원정 떠난 알렉산더의 업적은 미술사 쪽으로도 상당히 주목하는 편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급사했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 그래요?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네. 제가 만으로 나이 까나요? 까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가 뭐 어떤 지금의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 후사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때 헬레니즘 제국의 영토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뭐 승계할지에 대한 룰이 매끄럽게 진행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굉장히 그 휘하했던 유능한 장군들이 제국을 세 군데로 쪼개서 나눠 갑니다. 네, 그것은 이제 화면에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대왕의 후손은 없었나요? 있었는데 유능한 장군들이 그 이제 리더의 후계자들을 뛰어넘는 사례는 굉장히 많지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이집트겠죠. 이집트에 세워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세운 왕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네. 즉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던 헬레니즘 제국의 강역은 이집트까지도 뻗어 있었고 이 이집트 지역은 사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래된 문명지이자 문명이 발생하던 얘기는 뭐냐? 식량 자원이 매우 풍요로운 비옥한 지역이란 거죠. 네. 이 알짜배기를 가져간 게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입니다. 그럼 프톨레마이오스도 사실은 알렉산더 밑에 있을 정도면은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인근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조를 세우니 네. 이 왕조의 왕신 당연히 그리스 계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하면은 조금 뭐랄까 요즘의 관점에서야 이게 좀 약간 이제 소름 돋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친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폐쇄적인 혼인만 했다. 사실은 다른 혈통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역시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나왔던 그리스 계통의 사람이고 네. 우리가 오늘날 떠오르는 어떤 그 그리스적인 느낌의 여인이지 않겠는가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거죠.
물론 뭐 역사는 모르니까 또 까봤더니 타임머신 탔더니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확률로 본다면 매우 압도적으로 그리스 사람일 것이다. 그리스 계통의 어떤 이미지가 나온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집트도 이거 인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남유럽 특히 그리스 계통이 약간은 뭐 또 엄청 하얗지는 않지만 네. 살짝은 약간 이제 햇빛이 그을린 정도의 어떤 하얀 백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 계통 사람들이 옆모습을 봤을 때요. 네. 코뼈가 아주 로켓산맥이야. 맞아. 야, 아주 우람해. 맞아요. 뭐 좀 어떤 확실히 그 동양인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 높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인일 가능성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코 네. 높이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제 취향이지만 좀만 낮았으면 더 나았을 수도. 너무 우람해. 내 기준에서는요. 네. 약간 살짝 매부리 라인인데. 맞아요. 요게 이제 전 재밌는 게 아까 알렉산더 대왕 얘기했잖아요. 네.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한 되게 대표적인 그림도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네. 옆모습이 비슷해. 클레오파트라 어떤 그 동전에 새겨진 모습이랑 보면은 약간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살짝 내려오는 그 라인이 너무 재밌게 닮았어요. 네, 그쪽 계통 사람들의 외모적인 특징. 또 하나는 이제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 이런 것들. 눈도 굉장히 되게 크지 않아요? 큼지막하고 푹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T존의 어떤 이목구비가 상당히 사실 우리가 피부색만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중일을 놓고 봐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일본 분이신 것 같다. 중국 분이신 것 같다. 네. 또 베트남 분이신 것 같다. 근데 서양 분은 잘 모르잖아요. 다 같은 이제 에이시언이잖아요. 근데 그런 미묘한 이목구비의 차이도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탠다면은 네. 조금 더 실제 가까운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우리는 네. 이 외모 얘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지 좀 돼가지고 한 2000 몇십 년 됐거든요. 논란 여지 많지 않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는 약간 좀 피상적인 이해고, 네. 우리가 조금 더 산책을 이제부터 약간 깊숙이 간다면은 도대체 클레오파트라를 우리가 왜 주목하는가? 단순히 뭐 이쁘다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여성 정치인이 이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은 굉장히 제약적이었을 거예요. 네. 어떤 뭐 군사 훈련이나 뭐 원정을 떠나가지고 막대한 전리품을 내가 직접 땡겨오기도 그쵸. 약간 힘들고. 그렇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자산은 뭐냐면은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력이란 거죠. 근데 이 매력이나 어떤 개념 안에는 외모가 포함되는 있죠. 부분 집합이란 겁니다. 다른 매력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네. 사실 이거를 원래 방송 말미에 던지고 싶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성이건 동성이건 뭐 연인으로서건 그냥 친구로서든 좀 내가 호감이 생기는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외모를 떠나서 이 사람 되게 내가 배울 점이 있다. 무조건 내가- 있지. 어떤 건데요, 그게? 응? 그게 뭔데요? 날 보면서 얘기할 필요 없고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외모를 네. 떠나야 돼? 외모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네. 난 일단은 훤칠한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뭐 다 포함해서 네. 근데 뭐 이렇게 꼭 외모가 이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좀 강단 있는. 그 분위기가 훤칠한 키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 여태까지 좀 통계는 그랬지만 제가 어떤 그래도 그 아니어도 단신 연합 대표로서 작은 사람도 카리스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파치노 보세요, 알파치노. 아니, 그거는 네. 일단은 취향이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이 사람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이 네. 사람의 어떤 그 말하는 느낌. 음. 강단 있게 좀 자기의 생각을 확실히 똑부러지게 말하는. 똑부러지게. 아무튼 이걸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분위기. 아무튼 뭐 이게 통일된 내가 딱 좋아하는 게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에 내가 압도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꼭 그러니까 목청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렇지. 내 주장은 굉장히 조리 있고 깔끔하게 딱 정리할 때 이 사람 빈틈이 그러니까 없다. 뭔가 여유 있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저도 약간 이런 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여유 우리가 있게. 특히 업무적으로 뭔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을 때 그쵸. 그치. 대부분은 이게 화를 낸단 말이죠. 근데 사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방을 이렇게 뭐랄까 제압이라고 뭐한데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어요. 네, 난 그런 스킬이 있는 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부드러운 중심을 갖고 있는 맞아요. 사람. 오, 좋은 그런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약간 중심. 유비 같은 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사회성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좀 약간 의도했던 네. 답안 진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 나나는 또 어떤 분의 저는 매력을? 약간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도 있고 네. 외모도 있지만 그건 다는 아니고 네. 약간 지적인 매력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지성미가 같고 또, 또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도 음. 그러니까 막 웃기고 그런 거 말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약간 부드러운 유머 감각 이런 위트 거 있고. 네. 딱 위트라는 말. 위트라는 네. 말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공통점이 조금 있는 게 전 여유. 네, 그 여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사실 우리가 현대사에 바쁘니까 점점 더 여유의 미덕이 없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게 값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형언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느껴지는 그 아우라를 구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녀의 코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그녀가 사실은 배웠던 정치적인 야망 이걸 수단하는 그 매력들 중에는 저는 귀족적인 또 파라오적인 우아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이때 후술할 로마의 정말 야심 있는 정치인들이 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모도 미모지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일단은 굉장히 보였던 특이한 다른 파라오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좀 개방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 계통이고요. 네. 그리스 하면 우리가 말해 뭐합니까? 문화의 뭐 중심이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헬레니즘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세계화는 그리스 정신이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 봤을 때는 이집트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뭐더러 이집트 말을 배우고 뭐더러 이집트 문화 이해하냐? 파라오임에도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존재인데 클레오파트라 달라. 이집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집트 문화 동방 지역의 막 언어들을 마스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화라든지 논리를 할 때는 사실은 말의 그런 억양, 뉘앙스, 매너가 다 포함되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사람들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야심을 이루기 위한 좀 어떤 귀부인적인 스킬들, 매너들, 어떤 사람의 특히 어떤 남심을 흔들게 하는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겸비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뻐서 넘어갔다고 보는 거는 그 당시에 유능한 로마 정치인한테 좀 신뢰된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런 그녀가 처음에는 좀 인생이 안 풀렸거든요. 왜 안 풀렸냐면은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파라오 집안의 따님인 것도 맞는데 네. 공동 파라오가 돼요. 이때 공동 통치를 보통 공동 파라오가 왜 하냐면은 네. 이때 이집트 상황에 사실은 이제 지중해의 패자인 로마의 지속적인 간섭과 요즘 말로 고나리질이라고 하죠. 영향력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파라오들 흔들기 좋으라고 공동 통치를 좀 많이 시켰어요. 이제 그걸 선호를 했는데 권력이 분산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럼 누구하고 이제 공동 통치했냐면은 자신의 남동생하고 합니다. 이 남동생하고 이제 공동 통치하는데 일설에서는 네. 둘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에이, 그 결혼까지는 좀 에바고 아무리 근친혼이라고 해도 그 당시 이집트 다 본 눈이 있지. 적당히 그냥 공동 통치만 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남동생을 좀 넘고 싶었던 거죠. 뭐 얘를 어떻게 좀 제껴야지. 내가 이제 제1의 파라오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집트의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 남동생하고 내전까지 벌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내전에서 밀려. 그래서 약간 그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엔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지금 카이로겠죠. 거기서 약간 밀려나가지고 좀 지방에 이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때 누가 찾아오냐. 자,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2명의 남자만 기억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카페에서 클레오파트라 얘기할 때 네. 남자 이름 딱 2명만 되면 돼요. 첫 번째 카이사르야. 카이사르는 좀 들어봤잖아. 들어봤죠. 네. 두 번째 좀 생소한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씨거든요. 안씨, 안토니우스. 네.
투니우스. 안토니우스. 이 두 명 말면 돼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남자인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 오면서 네. 클레오파트라를 이 미묘한 시기에 만나게 돼요. 근데 카이사르는 왜 왔냐? 사실 좋은 일로 온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공화정 말기에 로마 공화정 역사 말기에 네. 사실은 이제 어떤 권력이 공화정 귀족제 공화정에서 분산되어 있지만 미묘하게 세 명을 중심으로 권력이 압축이 됩니다. 네. 삼두 정치라고 하죠. 오, 들어봤어요. 뭐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제 카이사르가 있는데 이게 1차고 나중에 이제 2차도 있어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카이사르가 네. 삼두 정치의 라이벌이고 마지막까지 남은 폼페이우스하고 네. 로마에서 역시나 내전을 벌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로마도 집안 싸움, 이집트도 또 집안 싸움. 싸움. 근데 폼페이우스가 털리니까 도망가요. 음. 어디로 가면 이집트로 와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아. 야 어떡하냐 나 지금 힘들다. 했는데 그때 이제 누나 클레오파트라를 좀 몰아내고서 네. 수도에 있던 이제 남동생? 남동생이 딱 보더니 난감한 거지. 얘를 만약에 좀 호의적으로 대했다가 자기가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 살 수 있잖아. 음. 카이사르한테. 그래서 이렇게 목을 떼가지고 아이고. 암살을 합니다. 폼페이우스를요? 네. 어. 그리고 폼페이우스 목을 딱 택배로 보내요. 불쌍한데? 로마로. 어이구. 네. 그럼 카이사르 좋아했겠죠? 좋아했겠죠? 아니었대. 왜요? 되게 사실은 오히려 분노했다고 해요. 격분하고 네가 슬퍼했고. 뭔데? 네. 이런 거예요? 손 없네? 어. 이거 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는 폼페이우스고 라이벌이고 음. 전장터에서 어떻게 보면 얘를 갖춰가지고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이 봐라 이거.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 온 거예요. 아. 그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치. 근데 사실 요 얘기를 이제 클레오파트가 입술했을 때 네. 뭔가 냄새 맡은 거지. 음. 야 이거 지금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권자에 가까운 인물이 왔는데 네. 내가 이 사람의 좀 등을 업고서 음. 남동생 제껴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한 겁니다.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를 약간 만났던 일화는 굉장히 좀 에로틱한데 네.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한번. 전혀요. 전혀요? 나레롤? 음. 이런 이야기가 좀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해요. 어. 카이사르의 이제 그 이집트 방문해서 집무실에 네. 선물이 온 거죠. 음. 선물이 안에 엄청 두툼한 양탄자가 뚫뚫 말려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언박싱을 해가지고 양탄자를 쫙 풀었는데 네. 따란 누가 나왔을까? 뭐 사람이 나왔어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다. 네? 네, 뭐 이런 겁니다. 약간 그런 그런 이벤트를. 근데 뭔가 사실 약간 좀 판무파탈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왕께 약간 바치는 선물이 있음이 약간 또 남녀가 약간 좀 그 사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정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재미로만 보면 되는데 음. 어쨌건 간에 둘 간의 만남은 사실은 정치적인 결합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성 간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카이사르 약간 귀부인들하고의 좀 썸띵, 좀 불륜에 대한 어떤 그 소문이 파다하던 시기였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함께 뜻을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나요? 네, 남동생 제끼입니다.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잡는데 그래도 공동 통치의 형식은 유지해야 되니까 네. 다른 남동생이 공동 통치를 하는데 얘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애기예요. 아, 10살밖에 안 좀 돼. 더 만만하게 그렇지. 대할 수 있는. 네. 사실 뭐 카이사르가 완전히 판 깔아준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뭐 아이도 낳아서 이름을 뭐 카이사리온이라고 지었는데 카이사르는 이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침묵에 붙였고 나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자, 근데 카이사르가 사실은 네. 로마 역사에서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공화정의 어떤 이 정치체를 위협한다라는 명분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입지가 다시 좁아지는 줄 알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남자 옵니다. 바로 안시? 네, 안시 나옵니다. 네. 안토니우스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클레오파트라가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카이사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1인자에 가까웠던 인물이 죽게 되면서 네.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다시 한번 3명의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제2차 삼두 정치라고 하죠. 레피두스, 뭐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는 일찍이 사실 여기서 떨어지고요. 네. 옥타비아누스는 뭐 카이사르의 어떤 양자라는 그 정통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지가 좀 있었고 안토니우스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유능함을 인정받은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네. 그런 안토니우스가 왜 이집트로 왔는가? 네. 이 당시 로마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인기표를 얻으려면 역시 뭐 많은 국가들이 그랬지만 전쟁, 승전보를 울리면 최고죠. 노예 잡아오고 영토 넓히고 세금 걷어오고. 그래서 동방원정을 이제 안토니우스가 기획을 하는데 그 동방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늘 그렇듯 이집트한테 삥을 뜯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봤더니 클레오파트라가 또 있어. 홀딱 반했어. 네. 또 양탄자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양탄자 설이 사실 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게 이집트가 딱 봐도 좀 덥잖아요. 야 근데 거기서 양탄자에 있었으면 이거 좀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뭐 제정신에 못 살지.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당연히 네. 뭐 의도했던 군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지만 문제는 너무 깊이 빠져들어요. 약간 여기서 그 카시와 안씨? 안씨의 좀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요? 카시는 좀 나쁜 남자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실속파야. 그러니까 아까 뭐 자기 아들도 나몰라라 했다고 했잖아요. 부정했어요. 그렇죠. 약간 어쨌든 좀 뒤에서 할 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약간 외면하는 사람. 안씨는 근데 부드러워? 부드럽지. 맞아. 녹아내려 그냥 완전히. 완전 그냥 멜트 다운이야. 스윗했구나. 네. 영화 타짜 보셨어요 혹시? 봤죠. 타짜 보시면은 그 캐릭터 이름이 호구라고 있어요. 김혜수한테 홀라나 빠져가지고 예림이 하면서 막 거의 그 사람급으로 빠져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사실 이집트가 이때는 어떤 위상이었냐면은 로마한테 병합을 당할지 말지 거의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냥. 얘네가 세금 잘 내주니까 그냥 봐주긴 하는데 그냥 흡수할까 말까? 요 정도 위치거든요. 근데 주객이 바뀐 거야. 와. 야 이집트 최고다. 나 여기 살래. 나중에 죽으면 여기 묻어줘 그냥. 와. 또 이제 저기 클레오파트라하고 아이를 또 낳아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우리 새끼들이 저기 로마 분할 통치해라. 뭐 여기 속주들 동방 지역 속주들 그냥 다 가져가라 그냥. 예림아 나 너 없이 못 살겠다 그냥. 완전 녹아버렸어요. 사실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배신감이. 그쵸. 이 질타가 쏟아집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죠. 그 사실은 옥타비안스도 저도 찬스죠. 이거 봐라. 그러네. 왜 완전 혼 나갔구나. 그리고 옥타비안스도 되게 캥기는 게 자신이 지금 카이사르의 어떻게 보면 양자이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자꾸 클레오파트라가 언론 플레이 한단 말이야. 카이사리오니가 최고입니다. 이 카이사르 아들이라고 막 안토니우스 같이. 저거 좀 제끼고 싶은 거지. 후화는 좀 제거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한 게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안토니우스랑 부부관계야. 복잡하네요. 그렇죠. 약간 여동생의 남편이잖아. 그렇지. 근데 제부네. 우리 제부지. 이 제부의 안토니우스가 대놓고 저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내 여동생 완전 홀대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뭐 이혼까지 해요. 여기서 또 이제 뚜껑 열리는 거지. 안 죽일 이유가 없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대중적인 지지도 얻었겠다. 네. 한판 버리는 거죠. 그쵸. 그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로마와 이집트의 향방이 완전 엇갈리게 되고 이 결정적인 해전에서 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해군이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을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뭐 처참한 패배로 되거든요. 누가 패배요? 결과 몰라요. 이집트가 패배하죠. 사실은 이 패배의 트리거는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그 호위하는 함선이 맨 저기 후미에서 안전하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후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세력이 급속도로 이제 도주함에 따라서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전세가 불리하다고 빨리 판단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열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안토니우스도 야 어디가 하면서 똑같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뭐야 그냥 안토니우스. 허무하게 끝나요. 기록에 의하면은 안토니우스도 좀 열받았는지 클레오파트라하고 말을 안 했다고 해요 한동안. 시종들이 와가지고 대화하세요 하기 전까지는 말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이런. 결정적으로 이제 기세가 넘어감에 따라서 네. 뭐 두 사람의 목숨은 풍전등화죠. 그래서 뭐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죽음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네. 맨날 술 먹었대요 그냥. 아. 어차피 난 죽음 목숨이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뭐야. 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또 이제 허언증 도져가지고 야 내가 이겼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집트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또 정치적인 수수였고요. 하지만 이제 사망 플래그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안토니우스는 결국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클레오파트라도 계속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목숨을 구걸하지만 그녀와 그의 자식들이 살아남지 못함을 직감하고 역시 목숨을 아 스스로. 진짜요? 근데 원래 옥타비아누스의 목표는 뭐였냐면 클레오파트라를 개선식에 데려가서 완전히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사실은 한때 막 저기 그 안토니우스 꼬셔가지고 진짜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좀 밉잖아요. 사실은 네.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뭔가 묘한 수를 쓴 거지만 완전히 굴욕을 주려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도 그거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한 겁니다. 진짜 비극이다.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네.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의 병합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사실은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네,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전쟁으로서 확장을 도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그런 묘한 정치적인 네. 게임을 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신이 지닌 매력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세력을 확정해가지고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을 홀려버렸던 굉장히 이 재미있는 행보가 후대 역사가들한테도 상당한 좀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거리죠. 네. 아주 작은 속국이 막 네. 형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남성 정치인과 또 여성 정치인이 만났기 때문에 케미가 또 맞물리면서 들어왔던 부분은 아닌가 싶죠. 네. 그럼 그 넷플릭스 네. 그에서 그 팩션은 네. 그 얘기를 다룬 건가요? 그 역사를? 요 시기를 다뤘는데 사실 이것도 비판이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보다가는 이제 다 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좀 작품이 열심히 만들려고 하셨겠지만 조금 이제 뭐랄까 오글거린다고 해야 될까? 좀 자극적인 장면도 많은 것 같고 고증,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이제 어떤 미모에 대한,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어떤 고증을 떠나서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특정 캐릭터를 너무 부각시키려 하다 보니까 나머지 캐릭터를 너무 약간 도구화하는 느낌이 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뭐 개연성도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도 고증을 정말 잘했다면은 너무 큰 비판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네. 오늘은 상황극 없어요? 아쉬우세요? 하려고 했다가 봐줍니다. 네. 자, 사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꾸 어떻게 생겼냐에 주목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지닌 매력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하다. 네. 생김새만이 아니겠지. 그쵸. 맞아요. 클레오파트라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몰랐네요, 진짜. 그냥 네. 코노피에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프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를 만약에 제꼈다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겠죠. 네, 정말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여성 군주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됐을 것 정말로 같은데요. 로마에 많은 어떤 지분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재미난 상상을 또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인생을 짧게 걸어보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그냥 이미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뭔가 딥한 얘기를 들으니까 낯설면서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두 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어느 정도였어요? 어렴풋이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던 그냥 뭐
강한 단발에 약간 뭐 눈썹 진하고 똑단발. 참 뭔가 되게 험악한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그쵸. 이집트 그 파라오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들었거든요. 정물실 여성. 아니 뭐 하루 아침에 네. 진짜 뭐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노예들한테 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굉장히 뭐 되게 아무튼 목숨이 그 위태로울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여성으로서 군주로서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참 의아하긴 했는데 네, 뭔가 참 신기했어요. 오늘 들으면서. 진짜 강단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파라오가 원래는 사실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있던 시기는 실제로 반란이 많긴 했었어요. 그 내후 외환의 전형적인 시기였고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뭔가 한 번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뻔했죠, 진짜. 그쵸. 뻔했죠. 네. 근데 그 당시 다른 누가 나와도 그만큼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도 네. 마치고 저희는 다음 인사를 한번 올려야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안녕.